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할 일과 안 할 일 구별하기. 한번 살펴보자.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수업이 끝나면 보충 수업을 해야 하고 그 뒤에는 또 학원을 가야 한다. 내일 있을 시험 준비도 해야 하고 친구에게 전화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 개를 산책시켜야 하고 방 정리도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습관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소중한 일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표를 짜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순간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습관 3은 할 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는 힘과 안 할 일, 덜 중요한 일을 하지는 않는 힘을 구별하여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처럼 처음 3가지 습관은 서로를 보조해주고 있다. 습관 1은 우리는 운전석에 앉아있지 승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습관 2는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지도를 꺼내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살펴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습관 3은 그곳으로 가라,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삶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 여행 가방을 싸다 보면 옷들을 그냥 쑤셔 넣지 않고 차곡차곡 접어서 넣으면 옷이 더 많이 들어간다. 삶도 마찬가지다. 조직적으로 생활하면 삶은 더 풍부해진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학교에서도 여유가 생기며 소중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삶을 풍부하게 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표가 있다. 이 표는 크게 2가지 요소, 중요성과 긴급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성, 가장 중요한 일, 소중한 것, 맡은 바 임무와 목표에 도움이 되는 활동. 긴급성, 급한 일, 목전에 놓인 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활동.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음 표에 나와 있는 4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각각의 방식은 서로 다른 활동 방식을 나타내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유형도 크게 4가지로 나타난다. 시간 보내는 방식. A. 미루는 사람. 시험이 내일이다. 친구가 다쳤다. 지각이다. 오늘까지 내야 할 과제물. 자동차가 고장났다. B. 순서를 정해 일하는 사람. 계획, 목표 설정. 일주일 만에 제출해야 하는 과제. 운동, 연간 계획, 인간관계, 휴식. C. 무조건 그래 라고 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전화, 쓸데없는 참견,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 D. 게으른 사람. TV를 너무 많이 본다. 끝없는 전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한다. 길거리 배회, 시간 낭비. 각각의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첫 번째 부류, 미루는 사람. 첫 번째 방식부터 살펴보자. 중요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한 일들이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마감일을 지키는 일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숙제를 안 하고 있다가 시험날이 되어서야 밤샘을 한다거나 평소에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고장이 나서야 정비소를 찾아갈 때처럼 해야 할 일을 미루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종류의 일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런 일에만 매달린다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잠재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시험 전날이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재충전 시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행동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쫓기는 상황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미루는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급하게 일할 때 느끼는 긴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식으로 지낼 때의 결과, 스트레스와 짜증, 피로와 탈진, 중간 정도의 성적. 두 번째 부류, 순서를 정해 일하는 사람. 이 방식은 가장 좋은 것이므로 맨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세 번째 부류, 무조건 그래 라고 하는 사람. 예스맨. 세 번째 방식의 일은 급하기는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들이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들에게 중요한 활동이다. 무조건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튀어 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물러서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항상 말끝에 단서를 붙인다.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지. 다른 사람만 괜찮다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 세 번째 방식으로 생활한다. 하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세 번째 방식은 중심이 없는 생활 태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생활 습관 중에 하나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생활 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으로 지낼 때의 결과, 남들만 즐겁게 하는 사람, 원칙 없음, 남들 뒤치다꺼리만 하게 됨. 네 번째 부류, 게으른 사람. 네 번째 방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식이다. 이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다.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항상 전자오락이나 컴퓨터 통신에 빠져 있다. 주말이면 서너 시간씩 전화통만 붙들고 앉아있거나 쓸데없이 길거리를 배회한다. 빈둥거리는 데는 도사다. 네 번째 방식으로 지낼 때의 결과, 책임감 없음, 죄의식, 자폭. 두 번째 부류, 순서를 정해 일하는 사람. 되돌아가서 두 번째 부류를 살펴보자. 두 번째 부류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들, 그러니까 휴식, 우정을 쌓는 일, 운동, 미리 계획하기, 숙제 제때하기 등이다. 이는 아주 훌륭한 생활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두 번째 부류의 활동은 중요하다. 하지만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은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은 막상 하기가 망설여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 된다. 순서를 정해 일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법은 없다.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순서를 정해서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사소한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다. 숙제를 제때에 하고 미리미리 과제물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밤샘 공부에 스트레스를 피할 수도 있다. 다른 일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놓는다. 가족이나 친구같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생각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두 번째 방식으로 지낼 때의 결과, 삶에 대한 통제력, 균형, 훌륭한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부류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미루는 것을 줄여나가면서 첫 번째 부류에서 빠져나와라. 세 번째 부류의 일에 대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라. 네 번째 부류의 일을 줄여나가자. 계획표를 만들어라. 일주일 단위로 계획하라. 일주일에 15분만 시간을 내서 계획표를 짜도록 하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왜 하필 주간 계획이어야 할까? 일주일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 매일매일 계획을 짜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짜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계획표가 생겼으면 다음 3단계에 따라 주간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1단계,
큰일들이 무엇인지 정하라. 주말이나 주초에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뭐지? 라고 물어보라. 이번 주에 할 큰일들, 과학시험 준비, 읽고 있는 책 마치기, 할아버지께 놀러가기, 웅변대회 지원서 내기, 환경보호 표 제출, 운동 3번. 큰일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할 일을 지나치게 많이 써놓는 것은 좋지 않다. 해야 할 일이 수십 가지나 있다고 느껴질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범위를 줄여서 10개에서 15개 사이의 큰일들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2단계. 큰일들을 위한 시간을 배분하라. 양동이에 작은 돌과 큰 돌을 같이 넣을 때 작은 돌들을 먼저 넣고 나서 그 위에 큰 돌을 넣으면 큰 돌을 다 넣을 수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들을 넣으면 작은 돌들이 큰 돌들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돌들을 다 넣을 수가 있다. 큰 돌과 작은 돌을 넣는 순서만 다를 뿐이다. 작은 돌들을 먼저 넣으면 큰 돌들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큰 돌들을 먼저 넣으면 큰 돌과 작은 돌 모두 다 들어간다. 이제 큰 돌이 중요한 일이고 작은 돌이 매일매일의 사소한 일, 그러니까 전화하기, 자빌, 쓸데없는 참견 등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큰 일들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단계. 나머지 계획. 큰 일들에 대한 계획이 끝나면 그 밖에 잡다한 일이나 약속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작은 돌들을 넣는 것이다. 매일 실행하라. 계획이 세워졌으면 정해진 대로 매일 실행하라. 아마 몇몇 계획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세운 계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기로 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반쪽.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은 세 번째 습관의 전부가 아니라 반이다. 나머지 반은 두려움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어떤 압력에 직면했을 때 가치나 원칙 등의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기백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대답은 가족, 친구들, 자유, 재미, 어른이 되는 것, 믿음, 안정, 외모 등 다양했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없게 방해하는 건 뭐지? 라고 물어보았다. 여러 가지 대답 중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제일 많았다. 안전지대와 도전지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며 때때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안전지대는 익숙한 것, 잘 아는 장소, 편한 친구,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등을 나타낸다. 그곳은 위험이 없고 일이 쉽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반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일은 긴장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바로 모험과 위험 그리고 도전 정신을 포함하는 도전지대에 속하는 일들인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여기에 속한다. 이곳에는 불확실성, 압력, 변화, 실패할 가능성 등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것 하나는 확실한데 안전지대에서만 맴도는 사람은 결코 이곳에 도달할 수 없다. 안전지대에서 편안히 즐기는 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래서 안 될 것은 없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안전지대에서 보낸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생활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안전하게 사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지루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두려움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일을 되돌아볼 때 가장 가슴 아프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셀이라는 예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보지 못했다. 매번 두려움이 걔는 널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고 나에게 속삭였던 것이다. 학생회장에 출마하고 싶었지만 전체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 그만두었을 때를 기억하면 제일 크게 후회가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잔인한 두려움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을 못 배웠고 사귈 수 있었던 친구를 못 사귀었고 뛸 수 있었던 시합을 못 뛰었던 것이다. 만약 새 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극복하고 싶거나 오래된 습관을 고치고 싶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싶거나 운동부에 지원하고 싶거나 연극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거나 직업을 바꾸고 싶거나 무슨 일이 하고 싶거나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을 때는 하면 된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뭐 하는 거야? 실패할 거야. 하지 마. 라고 말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정은 직접 내리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 극복하기.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몹시 힘이 들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 라고 말하는데 혼자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극복하는 것은 개인 은행 계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극복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일까?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0대들은 거창한 신입 회원 환영식을 하기도 하고 불량 서클에 들기 위해 환각제나 폭력에 물들기도 한다. 한 번만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면 이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아주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그런 친구는 아주 소중한 친구니까 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극복하고 싶기는 한데 쉽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방법을 써보도록 하라. 첫째, 개인 은행 계좌에 저축하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애착 없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맞설 수 없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저축하는 것이다.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기술을 익히며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 가면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길 것이다. 둘째, 해야 할 일이나 목표를 적어보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해지면 어떤 일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을 거부할 것인지도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꼭 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면 수업을 빼먹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성공 요소. 마지막으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 관리 훈련, 두려움 극복 훈련, 힘들 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극복하는 훈련 말이다. 알버트 그레이가 찾아낸 성공 요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기 싫은 마음보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성공한 사람들은 가끔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10대는 일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시기이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도록 하라. 걸음마. 한 달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해보자.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무슨 일에든 그래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다면 옳은 일을 위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자.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면 미루다가 전날 밤샘 공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보자. 매일매일 준비하자.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일을 해보자. 다음 주에 해야 할 일 10가지, 큰일 10가지만 적어보자. 계획표에 그 일들을 할 시간을 배분해보자. 목표를 이룰 수 없게 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안전지대에서 뛰쳐나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가? 당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가?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여기까지.